휴일 오후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가벼운 술도 곁들인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인 김원경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송은재 TV가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멤버십 서비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멤버십 서비스를 제 친한 친구들이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부탁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송은재 TV에 이렇게 매달 회비를 내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는 것, 송은재의 친구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멤버십에 지금 가입해 주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송은재 TV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논평하고 보도하는 부분들이 우리 정치 시사에 좀 많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희망,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멤버십에 많이 가입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김원경에 대해서, 이 혁신위원장인 김원경에 대해서 이재명이 발탁을 한 겁니다. 여러 명 중에서 3명 중에서 김원경을 발탁을 했습니다. 이 김원경이 한국외대의 법률전문대학원의 교수입니다. 법학 전문 교수입니다. 상법을 전공한 교수입니다. 이 김원경을 이재명이 발탁을 했는데, 어제 모인 그 자리에 친구들의 다들 평가는 이재명과 김원경이 너무나 닮았다 하는 행태나 언행이 너무나 닮았다. 정말 궁합이 맞다, 두 사람이. 이재명이 저런 김원경의 외모, 언행, 이런 것들 모두를 포함했습니다. 저렇게 잘 맞으니까 김원경을 발탁한 것 아니겠느냐. 그 다음 김원경이 하는 행동이 정말 파렴치하다, 그런 부분까지 이재명을 닮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 인상 비평입니다. 이런 걸 인상 비평이라고 하죠. 이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보는, 자기가 느끼는 주관적인 인상, 느낌,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친구들이 또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왜 송은재 TV는 이 김원경의 재산이 100억 원대고, 또 김원경의 어제 터져 나왔습니다. 시누이죠. 미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김진아 씨. 이 김진아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밝히고 김원경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김원경이 남편의 죽음과도 의혹이 있다. 또 김원경의 이 재산이 시아버지, 이 김진아 씨로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시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갈취한 이런 부분들 의혹이 있다.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 김원경이 그러니까 대한노인회를 찾아와서 남편이 일찍 죽어서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했다. 또 자신이 18년 동안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이랬는데,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도 없고 시부모에 대해서 악담과 협박을 계속했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왜 이걸 송은재 TV는 보도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송은재 TV에서 보도하기에는 인상 비평,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너무나 없다. 이 집안의 문제, 재산의 문제, 이런 것들은 검증이 되어야 하고, 특히 이 집안의 문제는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도 채 모르는 부분이 생긴다. 그런데 제가 지금 김원경의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물론 민주당에 물어보면, 취재를 하면 김원경과 통화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김원경과 직접 취재를 할 생각은 없다. 그래서 지금 다른 언론 기자들이 이 김원경의 입장을 어떤 것인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기를 바랬는데, 아직까지 다른 언론에서도 이 김원경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지금 김진아 씨, 김원경의 시누이가 이야기하는 이 김진아 씨의 이 주장이 어디까지 진실인 건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의 집안 이야기. 또 김원경의 재산이 100억이다. 김원경이 어렵게 살았다 이랬는데, 재산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남편이 일찍 죽고 나면 애들 키우고, 애가 2명이라고 하죠. 애 키우는데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송은재 TV에서는 이 김원경의 재산 부분이라든지 시누이인 김진아 씨의 주장은 방송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김원경이 어떤 입장을 내놓으면 제가 이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겠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김원경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하고 싶은데 뭐 김원경이 저하고 통화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민주당에 이 한 발 건너면 모릅니다 또. 그래서 아직도 보도도 어떤 언론에도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우이의 주장 정도는 일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보도를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김원경이 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부적절하면 부적절하다. 아니면 어디까지 사실이다. 이재명이나 김원경이 이 부분을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과 김원경이 너무 닮았다, 뭐 눈매가 닮았다, 하는 짓거리가 닮았다, 이런 건 인상 비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정당이고 공당입니다. 당대표고 김원경은 혁신위원장입니다. 뭐 공인이라는 말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재명은 김원경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김원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알고 싶어 합니다. 아직도 이 김원경의 신우인 김진아 씨가 주장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대부분을 생략하고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남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정도는 객관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김진아 씨가 자신이 신우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지금 남편이 있고 미국에 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보통 사람이다. 미국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일보 칼럼니스트다. 미주 한국일보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오빠죠. 그러니까 김원경의 남편입니다. 오빠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을 했고 또 자신의 아버지 김원경의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도 비극적인 생을 마감을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모든 게 조용히 지나가길 바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원경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하고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자신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고 지난해 선산에 묻어드렸다. 그래서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글을 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원경은 자신의 시부모를 18년 동안 한 번도 모신 적도 없고 공경심을 가진 적도 없고 온갖 악담과 협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김원경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김진아 씨의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쉬 눈을 감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친오빠가 20여 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자신의 친오빠가 김원경, 그러니까 김원경의 남편입니다. 김원경의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높은 곳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러는데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의 친오빠가 목숨을 끊는 일, 이 또 얘기도 달랐다 이겁니다. 김원경은 당시에 그 부인인 김원경은 뭐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그런 일을 저질렀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들 말은 부부싸움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 남편의 이 죽음에 의혹이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진아 씨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또 김진아 씨의 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되죠. 김원경에게는 그 재산도 남편으로 넘어왔다가 이제 김원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도 굉장히 의혹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김원경의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아버지도 18년 동안 김원경이 잘 모셨다 했는데 지난 18년 동안 가전 악담과 협박이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또 시아버지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눈을 감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를 나옵니다.
또 김원경의 친정아버지,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친정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는 과정, 또 그 계모가 되죠. 이 계모가 쫓겨나가는 과정, 뭐 이런 이야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객관적으로 이 남의 집안일이니까 겉으로만 보면 김원경이 대학 교수로서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100억대의 재산이다라는 것이고, 김원경이 자신의 말처럼 이렇게 자신의 시부모를 잘 모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시부모를 뭐 직접 모셨다 또는 직접 모시지는 않았다, 뭐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원경의 태도가 그동안 시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악담과 협박을 해왔다라고 하는 주장을 보면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인 김원경의 이 같은 논란, 지금 노인 폄하 발언부터 시작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김원경이 이 자신의 가정사다라고 하지만 김진아 씨가 제기한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폭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김원경을 자신이 발탁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그 다음 민주당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뭐 남의 사생활, 가정사에 대해서는 뭐 호기심은 가지만 그 부분을 거론할 입장은 아닙니다. 문제는 김원경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한 것이 이게 계산된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지금 김원경이 일주일 동안 보여준 행태를 보면, 김원경과 이재명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 김원경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계산된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 말을 꼭 해야지라고 했다기보다는 김원경이 지금 혁신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이 혁신위원들 아니면 이재명일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들과 김원경의 이 소신, 오래전부터의 소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과 이야기하는 속에서 이런 노인 폄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튀어나왔고, 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 근거를 대라. 저보고 근거를 대겠습니다. 그 이후에 김원경의 행동입니다. 이게 왜 반성할 일이냐라고 했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을 하고도 이게 왜 반성할 일이냐라고 하면서 나흘 동안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노인회에 와서 자신이 굉장히 남편이 일찍 죽고 어려운 상황에 살았다, 시부모를 잘 모시고 살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반성한다라고 하면서 대한노인회에 와서도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농담이었다, 또는 그 김오일 회장이 김원경의 그 사진에 뺨을 때린 것은 폭행이 아니냐, 여성에 대해서 모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또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김원경은 지금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신이고, 지금 이게 이재명이나 혁신위원들과 나누던 대화 속에서 당연히 지금의 선거 분위기에서 60 이상의 노인들이 없으면 선거가 훨씬 유리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온 것입니다. 이건 제가 추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김원경과 이재명의 행동을 보면 이 추정이 무게가 실립니다. 반성도 하지 않고 반성할 거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공격합니다. 이재명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 반성하러 사과하러 오겠다라고 하면서도 이재명은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김원경에 대한 이런 사생활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많은 사법 리스크에서 이재명은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잘 들여다보시면 이재명이 인정한 것은 관리 소홀했다, 적절하지 못한 태도가 있었나, 이런 정도입니다. 자신의 비리에 대해서는 아직 단 하나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이재명 판단으로는. 김원경 판단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원경의 이 재산, 김원경의 이 사생활,
가족 간의 관계, 김진아 씨가 주장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김은경이나 이재명이 하고 있는 행동들, 각종 비리들, 부적절한 행동들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적절한 행동이고 적합한 행동이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부분을 뚫고 나가야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사법 리스크가, 검찰이 지금 억지로 정치 탄압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은 결백하다, 이런 겁니다. 아마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이 김은경의 사생활까지 이야기가 커져갈 것이고, 이 책임은 이재명이 져야 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어제 제 가까운 친구들이 이야기한 이 김은경을 보고 있자면 이재명을 보는 것 같다, 김은경과 이재명이 너무나 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이건 인상 비평이다, 참 인상을 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비평이다, 객관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은경이 자신의 사생활, 자신의 노인 폄하, 이재명이 이런 김은경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침묵하고 있는 것까지를 본다면 이재명과 김은경이 너무나 닮았고 지금 한 통 속으로 무언가 작당을 하고 있고, 또 이걸 부인하고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공작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추정은 인상 비평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김은경과 이재명이 보여준 행태에서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